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이야기 제4편.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한민국이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되고, 그리고 남로당이 지배했던 해방 전국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됐는지, 그 숨막히는 한 100여 년의 관련된 한 100여 년 기간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에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올리니까요. 이쪽에 가셔가지고 보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월정기 후원하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클릭하시면 우물정자하고 파란색 글자 나오시죠?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사이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저희 같이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 안 하면요, 대한민국 또 뺏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엄마와 이 자녀,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들 세대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자녀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을 할게요. 우리 지금 기후온난화가 CO2가 증가해서 기온이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뭐 기후온난화, 기온이 CO2 때문에 올라간다. 소가 방귀를 켜고 트름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해서 기온이 올라간다. 뭐 그러니까 소를 죽이자. 소를 뭐 가축을 키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거 딱 거짓말이다. 저기 고려시대 때 옛날에는 왜 지금보다 뜨거웠습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 단위로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가 올라갔다 0.5도 내려갔다가 뭐 각 지역별로 한 1, 2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체 지구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간빙기라고 하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392년 조선이 건국될 때쯤 돼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개갑대기근이라 해가지고 임진왜란 7년 동안 약 한 120에서 140만 명이 사망하는 걸로 뭐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실제로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20에서 한 40만이고 한 100만 명은 굶어 죽거나 뭐 얼어 죽거나 전염병을 죽거나 그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하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풀이 안 자라고 이상 기온이 생기니까 날씨가 춥고 눈이 와야 될 때 눈이 안 오고, 눈이 오지 말아야 될 때 눈이 오고, 뭐 저기 농사 짓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냉해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농사가 안 돼. 그러면 대규모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여기저기 폭동 일나고, 또 북쪽도 한파가 빨리 와요. 풀이 뭐 말라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얼어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도 얼어 죽고, 추우니까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와.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거대 제국들은 내부에서 반란 폭동이 일어나고 북쪽에서 기마민족들이 쳐내려오고, 그러니까 명나라도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670년에 경신대기근, 이때 100에서 200만이 굶어 죽었고, 1695년 을병대기근 약 한 4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은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정확한 기록이 없대요. 왜냐하면 관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왕족도 굶어 죽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록이 안 되니까 대충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그리고 뭐 동학, 이모군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 천주학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왕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죠. 그리고 숙종 때 을병대기근 이후에 굶어 죽으니까, 야, 청나라하고 교육을 튼다고, 야, 청나라 쌀 좀 갖고 오자. 쌀이 들어오면 천주학, 실학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장마당이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일본하고 무역을 해요.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청나라하고 조선이 은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왕권이 점점 약하게 되니까 정조 임금이 죽고 나가지고 1801년부터 이 가톨릭 신자들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모군란 동학난도 이때도 또 기근 일어나고 뭐 저기 식량난 뭐 전염병 퍼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속도 말하 짜증나는 상황에서 춥고 배고프고 짜증나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쌀 속에 겨가 섞여 있고 모래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고 일난 게 이모군란이고 동학난은 야 탄간오일 척결하자 우리 못 살겠다 한마디로 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들고 일난 겁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이 폐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 일본 식민이 되기 전에 누가 와요? 영국 애들이 러시아하고 그레이트 게임을 하면서 러시아가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하는 거를 막아달라고 조선을 찾아옵니다. 검문도에 먼저 오죠. 와가지고 검문도 사람들한테 약도 주고 뭐 책도 주고 또 뭐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검문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 그 조정한테 우리 저기 좀 러시아 좀 막아주세요. 돈 줄게요. 무기 줄게요. 그랬는데 고종 황제가 어디로 도망가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아간파천하죠. 그러면서 영국이 일본한테 가가지고 영일 동맹을 맺고 일본 보고 야 러시아를 막아 하니까 러시아를 막으려고 하니까 조선을 식민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신분 제도의 변화, 이 정치 제도가 어떻게 무너지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전혀 안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외눈박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보고 일제 강점기 일제가 나쁜 놈이라는데 우리 1편 2편에서 배웠지만은 고종 황제가 월급 받고 돈 받고 이 조선 대한제국의 이 주식을 다 팔아넘긴 겁니다. 돈 받고 그 일본에 판 거예요. 황제가. 모르시겠으면 1편 2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진짜 나쁜 놈이냐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 일본이 착한 애들. 왜?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 식민지가 됐으면요 이 한반도는 슬라브족의 땅이 됐을 거고 우리 한민족은요 전부 다 시베리아 저쪽으로 끌려가가지고 다 죽고 완전히 해체됐을 겁니다. 한민족이 씨가 말랐을 거라고. 그렇게 이 역사를 또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강점을 뭐 점령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조선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저기 도로에 똥도 치우고 신장로도 깔아주고 그런 거를 따지면은 일본이 좋은 나라지 안 그렇습니까? 일본은 왜 그렇게 조선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지 않았냐면 물론 뭐 일부 뭐 나쁜 짓도 뭐 하기도 했겠지만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삼았던 것에 비하면은 여기는 교육도 시키고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줬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나라 자체가 고조선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고 신라, 백적, 고구려, 뭐 발해, 가야 이쪽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만든 나라니까 민족으로 따지면 조선민족하고 같은 백성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모시게 안 한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중국 가고 저 동남아 가가지고 한 거 보면은 정말 잔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역사를 크게 봐야지 절름발이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은 무슨 일이 있었나. 17세기 우리가 소빙학이라 하죠. 뭐 종교개혁, 프랑스 위군어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뭐 영국의 명예혁명 이게 다 신교 구교 간의 싸움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아일랜드 기근, 볼셰비키 혁명 전부 다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종교를 핑계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볼셰비키 혁명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야 갈아엎자 정권.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기후가 인간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칠 때도 동양과 서양
우리나라와 유럽은, 미국은 그 당시에 뭐 했나? 종합적으로 가르쳐야지 우리 청년들의, 우리 자녀들의 사고가 종합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현미경으로 그냥 쫙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종합적인 이렇게 이 통찰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큰 틀을 보는 통찰력이 안 생긴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자, 자유와 평등은 기회가 없는 나라. 조선이 신문제도가 있었죠. 조선의 신문제도는 천민 40%, 상민 40%, 중인 10%, 양반 10%, 왕이 있었다. 자, 양인과 천민, 양천제라고 하죠. 이 경국대제한 법전에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실제적으로 적용한 거는, 법에는 양인과 천민, 양천제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는 반상제, 양반과 쌍놈 요렇게 두 개로만 나눠진 거예요. 철저한 이 반상의 구분이 있었다. 양반과 상민 구분이 있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양반, 유교 숭배, 관원상제의 번거로운 규칙과 까다로운 예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숨보다 중요한 체면, 사용공산, 신분을 지나치게 강조, 상공업 천시, 한문중시, 한글천시, 경전의 교훈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고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방송할 때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면은 이동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 출판 인쇄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뭐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유교하고 이 뭡니까 이 정치 권력하고 붙어버리죠.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유교 말고는 다른 게 꽃을 필 수가 없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교기관으로 내가 유교를 믿어, 여기가 유교 국가야, 그러면 가톨릭 혹은 기독교 교회나 성당 절로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겠죠.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불경 외우고, 그게 다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그런 것들이 이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하고 이 종교란 거는 사람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을 깨우고 바로 서게끔 하는 게 종교의 역할인데, 종교가 정치하고 붙어버리면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다 보면요 사람이 부패해지고 국민들이 부패해져도 그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몇백 년 쌓이면요 골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 에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자, 10% 양반이 있었고,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이분이 쓰신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1898년작 이 작품에 보면 양반이나 귀족들은 생업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양반들은 기생충이나 다를 바 없는 계급이다. 한국의 관리들은 살아있는 백성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인 10%가 뭐냐? 역관, 향리, 사또 하는 거 있죠. 이방, 호방, 별장, 형방, 사령, 뭐 이런 거 향리, 의관, 상인. 지금으로 보면은 화이트 칼라 정도 되겠네. 화이트 칼라. 그리고 이제 40%의 상인은 뭐다? 이 일하는 사람들, 논밭 깔고 배틀 짜고. 자, 충북의 청주 백정남녀 체격 측정. 백정이 이랬으나 백정. 40% 천민. 백정. 천민이 뭐다? 백정, 기생, 갑파치, 광대, 승려, 무당, 노비,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비는 뭐다? 짐승이었다. 노비는 재산이었다.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나라. 자, 이게 조선이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기후변화 그래프를 봤지만은 북한은 조선은요 임진왜란 이후로 한 300년 가까이를 북한처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 퍼져 죽고 그랬습니다.
그 상태로 한 300년 간 거예요, 그냥. 이 보십시오, 이거. 이게 애기들이 지금 이런, 그냥 물 떠러 다니고. 그러니까는 이 고구려에는 마차가 많았어요, 고구려에는. 근데 조선에는 마차가 없잖아요. 이상하죠? 천연두, 두창, 마마, 콜레라, 한산병, 문둥병, 비구병, 배앓이 등 베이고 다친 상처. 또 석전이라는 이상한 놀이를 했는데 봄철이 되자 조선의 전통적인 돌던지기 시합이 열렸다. 닥터우르 조선의상 중에 셔우드홀, 이 석전 풍경 영국 잡지 더 그래픽 1902년 2월 8일자에 실린 모습인데요. 이렇게 돌을 던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석전은 패를 갈라 돌팔매로 승부를 겨루면서 돌싸움으로 하천변이나 들판에서 주로 행했던 놀이다. 사실 전쟁이나 붙인 한자를 봐도 돌을 던지고 싸우며 논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석전을 하다 다치는 경우가 허다했고 죽는 경우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치열하게 석전을 치른 후 승패가 갈리면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니 요즘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놀이다. 자, 이게 지금 남대문인데요. 이 지금 전차 다니는데 여기가 남대문입니다. 여기 누런 게 뭐다? 소똥 말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남대문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헬조선인가요? 아니겠죠. 역사를 모르면 뭐가 된다고요? 멍멍이,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역사를 모르면 뭐가 된다고 하면 멍멍이 야옹이요 뭐 그러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조선은 진짜 조선 시대, 조선 말기 이시조선, 우리 고종 황제가 있었던 그때가 헬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11년 동안 8번을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우리 1편에 보시면 나옵니다. 1편 보세요. 그리고 뭐래요? 뭐 이 금광들, 채굴권들 전부 다 팔아먹죠. 그리고 돈 들고 어딜 가요? 도망을 가. 해외로.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을 팔아먹는다. 일본에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리고 자기들은 월급을 받고 잘 살았다. 언제까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 황실 산하에 그 배속이 돼가지고 월급 받고 잘 살았다. 자,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지저분했다. 거리는 좁고 불결하고 오물이 널려 있었다.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거리는 비좁고 포장은 되지 않았으며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거리를 가득 채워서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런 불결한 위생 상태 때문에 서울과 대도시에는 끊임없이 전염병이 돌아 서울 인구의 10%가 콜레라와 패스트로 죽어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 거리는 불결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있다. 이게 뭐 로제타울, 아펜젤러, 알렌 이런 선교사들이 다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공주 인근 숲에 언뜻 보면 우산같이 보이는 작은 꾸러미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있다. 조사를 해보니 아이들이 주검이었다. 공주에선 아이들을 매장하지 않고 나무에 매단다. 숲은 해골천지다. 성인 남자만한 나무엔 8구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성인의 시신을 썩을 때까지 보관했다가 뼈는 내던져 버리거나 얕은 땅에 파묻는다. 매트 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요강에다가 똥 오줌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버려요? 창문 밖에 버려.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가고 하천에 그 물로 빨래하고 그 물로 밥해 먹고 전염병이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지.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여성 천대와 음란의 나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가시면 시리즈로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봐주시면 되고,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은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가서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 그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구독
신청 옆에 회원 가입 있죠, 가입. 그거 클릭하시면 저희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세요, 제목.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